최근 독일의 저명한 군사무기 전문지 이포나우만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독일 공군이 운용하는 값비싼 F-35의 대안으로 세계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전투기 중 유일하게 독일 공군이 필요시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공군은 현재 30대 정도 소수의 F-35 전투기를 제외하고 보유한 전투기 중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있는 KF-21 전투기 같은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나마 독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패한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형태로 4.5세대 기체를 온전하게 구현해보려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전투기의 디자인의 한계성으로 인해 세미 스텔스 기체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KF-21 전투기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독일의 저명한 무기산업 컨설팅 업체인 프리드라이히의 분석관 민스터이펠은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 제품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완벽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기 위하여 4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 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비율로 첨단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프리드라이히는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가진 상대적 적국의 위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 KF-21 전투기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독자적인 전술기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독일의 나우만 싱크탱크는 독일 공군이 KF-21 보라매로 노후화된 유로파이터 전투기뿐만 아니라 30여 대의 F-35 전투기의 화력 지원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과 싱크탱크 칼럼이 설명한 것처럼 KF-21 전투기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전부 압도해버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독일 역시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값비싼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대신 KF-21 전투기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유럽 지역에서 순식간에 팽창해 나가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단숨에 제압하는 데 무장탑재가 많은 항공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 보라매가 F-35를 제외한 노후화된 독일산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독일의 이포나우만 싱크탱크는 KF-21 보라매가 러시아산 수호의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산 전투기와는 기술적 태생이 다른 전투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포나우만 싱크탱크 매체는 예상치 못한 곳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KF-21 보라매를 보면 독일 공군이 도입 중인 F-35의 외형과 닮았으면서도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요. F-35는 엔진이 싱글 엔진 기체이지만 KF-21 보라매는 쌍발 트윈 엔진 기체라는 점이죠. 싱글 엔진 기체는 엔진 하나만 오작동 나도 기체가 추락해 인명사고가 벌어지기 쉽지만 쌍발 엔진 기체인 KF-21은 다른 한쪽이 오작동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아낌없이 보여준다는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KF-21 보라매가 사용하는 F414-400K 엔진은 성능이 보장된 엔진이며 스웨덴의 4세대 전투기인 그리핀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고 가장 큰 장점으로 T-50과 FA-50에서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무기 최적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언론은 KF-21의 스텔스 기능에서도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는데요. KF-21 보라매는 현존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중 F-35와 F-22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가볍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보라매가 성대한 출고식을 치르면서 독일 내에서는 말 많은 록히드 마틴의 F-35보다 더욱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비록 완전한 스텔스와 전술 연동 능력을 가진 F-35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훌륭한 전투기 기체를 만든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옆나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도 F-35가 불량을 일으키는 동안 매우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미공군은 5세대 전투기보단 KF-21 보라매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공군 측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가성비와 유지 능력에서 실패작이라고 인정했는데요. 미공군은 냉전 시대부터 쌓은 노후화된 F-16을 대체할 목적으로 F-35를 개발했지만 너무 하이엔드로 만든 나머지 F-22 랩터와 비교해봐도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미 공군 참모참장 찰스 브라운 주니어가 F-35의 포지션 조절을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F-35 전투기는 포지셔닝에 실패했습니다. 무장은 빈약한데 유지비가 너무 비쌉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들로 넘쳐난다지만 유지보수 비용 또한 엄청나게 비싸며 프로그램 버그도 많이 신고되고 있어 출시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미공군은 당장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기 위해 1800대의 F-35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250대만 도입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 총장은 우리는 한국의 중형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F-35는 스포츠카 같은 성능에 잔고장이 많았다며 스포츠카는 출퇴근용으로 매일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일요일에만 운전하는 것이다라며 스포츠카 같은 F-35를 로우엔드급 싸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가성비로 KF-21 보라매는 미 공군이 원하던 매일 운용에도 부담 없는 데일리 기체인 것입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미 공군 파일럿에게는 익숙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전투기로는 콧대 높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대신 전투기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당분간 미국이 더 좋고 저렴한 4.5세대 기체를 개발할 때까지 엄청난 판촉 효과를 볼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주변의 만류 때문에 KF-21 전투기 사업이 자초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졌군요.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최근 독일의 저명한